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 특히 트레이드 데스크, TTD의 S&P 500 편입과 주가 영향 분석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2025년 7월 18일. 이 디지털 광고계 강자 트레이드 데스크가 S&P 500 지수에 드디어 합류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편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네, 그 S&P 500 편입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뭐 명예의 전당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핵심은 이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ETF나 인덱스 펀드들. 그렇죠. 그 펀드들이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 주식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의무적으로요? 네, 전 세계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가면 그 바구니를 따라하는 모든 펀드들이 TTD 주식을 꼭 사야만 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발표 나자마자 주가가 좀 들썩였던 거군요. 자료 보니까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뭐 7%에서 많게는 14%까지 올랐다고 하고 거래량도 확 늘었다고요. 이게 바로 그 효과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봐도 지난 10년 동안 S&P 500에 새로 들어온 기업들 보면요. 편입 발표일부터 실제 편입하는 날까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와, 10에서 15%요. 꽤 크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죠. 근데 이제 이건 단기적인 유동성에 확 쏠리는 거라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과열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흥미로운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편입 효과라는 게요. 예전 같지가 않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1990년대에는 뭐 발표만 하면 시장 평균보다 8% 넘게도 올랐다는데 최근에는 이게 한 3%에서 5% 수준으로 확 줄었다고요. 맞아요. 거의 반토막 났죠. 네. 왜 이렇게 된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이벤트 트레이딩이라는 거요. 이벤트 트레이딩? 네, 그러니까 편입 발표 나면 딱 사서 실제 편입일에 그 패시브 펀드들한테 팔고 나오는 거죠. 이런 단기 거래 전략이 너무 널리 퍼졌어요. 아, 미리 사뒀다가 기계적으로 사줘야 하는 펀드들한테 넘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발표 전에 이미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서 오히려 편입일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확 쏟아지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아, 예전처럼 쉽게 수익 내기는 어려워졌다. 네, 뭐랄까 예전 같은 공짜 점심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둘째 이유는 결국 시장은 기업의 본질 가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본질 가치요? 네, 실적이나 성장성 같은 거요. 편입이라는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주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벤트는 잠깐이고 결국은 회사 자체다. 근데 트레이드 데스크는 어떤가요? 이 회사 자체는 뭐 펀더멘털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주가가 760%나 올랐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인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AI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하고.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그 강력한 펀더멘털, 이게 핵심이에요. 네? 예를 들어 테슬라 S&P 500 편입 때도 좀 비슷했거든요. 발표 후에 확 올랐다가 편입 직후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혁신 능력 이런 게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아, 테슬라도 그랬군요. 네, TTD 역시 이 편입 이벤트 지나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사 자체의 경쟁력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하다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세가 계속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이 놀라운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단기적인 이벤트 효과랑 장기적인 펀더멘털 사이의 그 줄다리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기 변동성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위험도 커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편입 전후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분명히 트레이딩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편입 이후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네, 정말 중요한 건 이 편입이라는 이슈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 자체의 실적 추리, 또 시장 안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지,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열기에 휩쓸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트레이드 데스크의 S&P 500 편입. 이거 분명 큰 이벤트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가져오는 호재는 맞지만 주가 상승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네, 결국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트레이드 데스크 본연의 경쟁력과 성장성에 달렸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S&P 500 편입 같은 이런 이벤트의 예측 가능성이나 또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런 이벤트를 예측하는 데 힘쓰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근본적인 성장 스토리를 파고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아, 이벤트 예측보다는 기업 자체 분석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네, 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